수열입니다. 페이지 166쪽이네요. 숫자의 나열입니다. 우리가 초딩 때부터 누누이 보던 규칙성을 찾아라고 이딴 겁니다. 규칙이 있는 숫자의 나열은 전부 다 수열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써져 있는 숫자는 첫 번째 항, 숫자들을 각각 규칙이 있는 1, 3, 5, 7 이렇게 홀수만 나열하면 1이 첫 번째 항, 3이 두 번째 항, 5가 세 번째 항 이렇게 항이라고 합니다. 얘네. 그래서 첫 번째 항은 A1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은 A2 뭐 근데 fx, gx 이렇게 함수도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듯이 수열은 A1, 2, 3 가는 수열이 있으면 B1, B2 이렇게 가는 수열도 있고 C1, C2 이렇게 가는 수열도 있고 X1, X2, X3 이렇게 가는 수열도 있습니다. 그냥 수열을 일반적으로 fx는, gx는, hx는 표현하듯이 이해됩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 중에서 n번째 항, an이든 bn이든 cn이든 xn이든 n번째 항, 문자 번째 항을 문자 번째 항 보통은 n으로 하는데 뭐 k로 할 수도 있고 뭐 t로 할 수도 있고 그래요. r로 할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문자 번째 항을 뭐라고 부르냐면 일반항이라고 부릅니다. 일반항이라고 부르고 보통 규칙을 식으로 나타내라 라고 하는 식을 씁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아주 쉬운 예로 1, 3, 5, 7 이렇게 가는 애는 홀수니까 2n-1 첫 번째 항 번호 1을 넣으면 1 나와야 되고 2를 넣으면 3 나와야 되고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면 n을 넣었을 때 2n-1이 나온다. 그래서 an은 2n-1 이렇게 쓰는 게 일반항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는데 n번째 항을 규칙에 알맞은 식으로 쓰는 게 일반항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다지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자, 규칙에 맞춰서 쓸 때는 따라하세요. 수열의 일반항을 찾을 때는 변하는 모든 숫자를 한 번호에 맞춰서 따져본다. 자, 필수 1번을 봅시다. 필수 문제 1번을 보면 첫 번째 항이 2분의 1, 두 번째 항이 3분의 2, 세 번째 항이 4분의 3, 네 번째 항이 5분의 4, 점점점 이렇게 생긴 n번째 항을 찾아라 이겁니다. 그럼 첫 번째 항은 한 번호가 1이잖아. 1이네. 두 번째 항 2네. 아, 분자는 일단은 분모는 모르겠는데 분자는 n이야. 뭔 말인지 이해돼? 각 자리에 변하는 숫자마다 각각 따로 생각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 알아들어? 그러면 분모는 뭐겠어? n 더하기 1이죠. 분자보다 1씩 크잖아. 이해돼요? 그래서 분자 위치 따로 n으로 표현하고 분모 위치 따로 n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해돼? 그러면 괄호 2번은 마일 1이야 1마일이야? 마일 1이네. 마일 1 마일 1 간단하죠? 마이너스 1에 홀수일 때 그냥 이러면 되겠지. 만약에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이러면은 뭐 n 마이너스 1승 이렇게 하든지 짝수로 바꿔줘야 되니까. 이해됩니까? 3번을 조금 어려워하는데 99, 999, 9999 이렇게 되는 애는요 첫 번째는 9, 두 번째는 90 더하기 9, 900 더하기 90 더하기 9 그렇게 하는 방법도 나중에는 있어요. 나중에 등비수열이라는 걸 하면 있는데 그냥 여기에서 첫 번째일 때 99 얘가 막 제곱되는 것도 아니고 몇을 곱하는 것도 아니고
뭐 11 곱하고 111 곱하고 하면 얘가 한 번에 표현이 안 돼요. 예. 뭔 말인지 알아야 돼? 규칙성은 뭔지 알겠는데 식으로 한 번에 표현이 안 돼. 얘네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들어? 예. 그래서 A에는 10에 1제곱, 2제곱, 3제곱, n제곱 빼기 1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의 친구들 저 밑에 1-1의 괄호 3번 보면 3, 3, 3, 3, 3, 3 이렇게 가는 애는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얘가 기준이에요. 얘가 기준이라고 알아들어? 그럼 만약에 뭐 5, 5, 5 이렇게 가는 애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말인지 알아들어? 제가 기준이라고 얘가 기준이라고 여기다가 9분의 5 하는 겁니다. 이해돼요? 물론 이거를 다르게 9 더하기 90, 9 더하기 900, 90 더하기 900 뭐 이렇게 바꿔서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렇게 해도 모양은 똑같이 나옵니다. 그거는 등비수를 배운 다음에 얘기합시다. 어쨌든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이해되죠? 넘겨봅시다. 등차수열로 갑시다. 이런 수열의 규칙성이 있어요. 우리가 이름을 모르는 수열도 많고 이름이 아예 없는 수열도 많아요. 그냥 수열의 규칙만 있으면 되니까 숫자의 규칙만 있으면 되니까 그 규칙을 이름을 이렇게 짓기 애매한 이름 없는 수열도 많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이름 있는 수열 딱 2개를 배웁니다.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이라고 하는 2개의 수열을 배울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재엔 안 나오는데 개차 수열이라는 것까지 배울 겁니다. 교재엔 안 나오는데 문제에서는 개차 수열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그냥 나는 써서 설명을 할 겁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이름 있는 수열을 결국엔 우리는 몇 개를 배우게 돼 있다? 3개를 배우게 돼 있다. 교재에는 등차 수열, 등비 수열 2개밖에 안 나옵니다. 교과에는. 근데 개차 수열이라는 것까지 추가로 하나 정도 더 배울 것이다. 라는 것만 미리 알고 있읍시다. 그 중에서 첫 번째 등차 수열입니다. 같을 등 차이차예요. 차이가 같은 수열입니다. 마이너스 7 4 더하면 마이너스 3 4 더하면 1 4 더하면 5 4 더하면 9 4 더하면 13 이따위로 가는 게 등차 수열입니다. 두 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을 뺀 값과 세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을 뺀 값과 첫 번째 항 이해돼요? 항상 뺀 차이가 일정하게 다음으로 넘어갈 땐 더해지는 숫자가 일정하게 이 더해지는 숫자가 음수일 수도 있습니다. 20, 뭐 15, 10, 5, 0, 마이너스 5 더해지는 숫자가 음수일 수도 있습니다. 점점 줄어들 수도 있고 점점 커질 수도 있습니다. 이해돼요? 이런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합니다. 등차 수열은요. 등차 수열은 이 일정하게 더해지는 숫자 얘가 공통된 차이 그래서 공차라고 부릅니다. 공차 맛있겠다 그지? 공차 너무 달아. 공차는 보통 D로 표시하고요. 첫 번째 항은 그냥 A로 많이 표시합니다. 첫 번째 항은 그냥 A로 많이 표시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항을 등차 수열의 첫 번째 항을 A라고 한다면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더하겠지. 이해돼야 안 돼? 세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더하겠지. 이해됩니까? 네 번째 항은 세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더하겠지. 다섯 번째 항은 네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더하겠지. 대충 냄새 나나요? 항번호보다 공차를 하나씩 덜 더하고 있죠. 맞아 안 맞아? 그래서 등차 수열의 일반 항은 n번째 항이라는 얘기니까 첫째 항에다가 요거보다 하나 적게 공차를 더하면 됩니다. 이해돼야 안 돼요?
그래서 등차 수열이라고 하면서 A17 이러면 A 플러스 16D 이런 느낌으로 만들 수가 있겠지. 이해돼요? A88 이러면 A 플러스 87D 이런 느낌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건 A는 상수잖아. 첫째 항이 정해지는 상수잖아요. 맞아요? D도 일정하게 늘어나는 숫자니까 D도 상수예요. N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변수죠. 맞아? 그래서 fx 이런 것처럼 일반항의 변수를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는 거야. an, bn, cn 할 때 n이 변수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라고. 이해돼요? 그랬을 때 일반항을 봤을 때 얘는 a, b는 상수고 n이 변수니까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n에 관한 1차식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n에 관한 1차식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은 n은 당연히 자연수 0번째 마이너스 1번째 없어요. n은 무조건 자연수입니다. 그래서 정의역을 자연수로 갖는 1차 함수와 연동해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1차식이면 x에 대한 1차식이면 1차 함수잖아. 그래서 직선을 그려서 어떤 직선을 그렸을 때 n 개수가 d니까 이 직선의 기울기가 공차고요. 뭔 말인지 아네? n이 1일 때 음수였다가 뭐 2일 때 0이었다가 3일 때 양수였다가 4일 때 이 길이들이 각각 뭐가 된다는 거야? 등차 수열의 항들이 되겠지. 이해됩니까? 이런 느낌으로도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한다. 이해됩니까? 등차 수열은 1차 함수의 자연수 때려박은 자리들의 y좌표들. 그죠? y좌표들 아래로 내려오면 음수고 위로 올라가면 양수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도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또 조건을 두 개만 주면 n자리에 들어갈 숫자 두 개만 주면 AD에 대한 연립방정식으로 일반항이나 첫째항이나 다 찾아낼 수도 있다. 그래서 AD에 관한 연립방정식 문제도 많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차 수열을 쭉 나열을 해보면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 5항, 6항, 7항 한 이 정도만 쓸까? 뭐 이렇게 계속 있다고 칩시다. 첫째 항부터 이렇게 썼어. 이렇게 볼까요? 5개 중에 한 가운데 있는 애는 얘네들의 평균입니다. 2a 플러스 4d 되는 거 보여요? 근데 얘네들의 평균이기도 합니다. 2a 플러스 4d 되는 거 보여요? 얘네요. 등차 수열의 한 가운데 있는 항은 같은 간격의 양쪽 항의 평균입니다. 얘네.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A에 n이 있고 A에 그 다음 거 AN 플러스 1이 있고 A에 n 플러스 2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AN 플러스 1 가운데 있는 항은 AN과 AN 플러스 1을 더한 거랑 합평균이랑 같다는 얘기잖아. 맞아? 2를 저쪽으로 넘겨서 이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AN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해돼요? 자, 그리고 일반항에서 아까 공차라는 게 계속 일정하게 더해지는 숫자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등차 수열을 나타내는 식이 이런 식도 있어요. AN 플러스 1에서 AN을 빼면 이거보다 다음 항에서 전항을 빼면 이해돼? 알아들어? 얘보다 얘가 그 다음 항이잖아. 다음 항에서 전항을 빼면 계속 똑같은 게 나온다.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합니다. 이해돼요? 이런 표현들이 다 등차 수열을 표현하는 얘기다 라는 거 미리 좀 정리를 하고 갑시다. 그래서 만약에 그냥 또 이런 식으로 A, B, C가 등차 수열을 이루면 가운데 거 두 배 하면 이거 똑같은 얘기야. 양쪽 더한 거랑 같다. 이런 걸 보고 등차 수열의 가운데항 그래서 등차 중항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운데 중자를 써서 등차 중항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랑 저 얘기랑 내내 똑같은 얘기다. 이해됩니까?
네, 일반항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는 했고요. 그렇게 어려운 얘기 아니니까 문제 풀면서 확인을 해봅시다. 필수 2번 페이지 170쪽입니다. 필수 문제 2번을 보면요. 제 5항이 16이고 제 5항이면 A5 이러면 되겠죠. 그죠? 제 8항이 25다. A8 이러면 됩니다. 이거는 아까 내가 잠깐 언급했지만 조건을 두 개 줬다는 말은 AD에 대한 연립방정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제 5항은 A 플러스 4D 8항은 A 플러스 7D 연립방정식 풀면 첫째 항도 나오고 공차도 나와요. 맞습니까? 그랬을 때 일반항은 AN은 A 플러스 N-1D니까 여기서 구해서 채우면 얘는 변수니까 그대로 있겠죠? 그러면은 잠깐 구해볼까? 빼면은 3D가 9니까 D가 3이니? D가 3이고 12A가 4예요? 그러면 AN은 4 더하기 n-1 3이니까 AN은 3n 플러스 1 이렇게까지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n에 관한 1차식 그러면은 이거 기울기가 3이고 y절편이 1인 직선에서 1 넣었을 때 뭐 얼마야? 1 넣으면 4 나오고 2 넣었을 때 몇 나오고 이 길이들이 등차수열의 항들이구나. 1 넣었을 때, 2 넣었을 때, 3 넣었을 때 이런 생각까지는 할 수 있어야 된다. 이해되죠? 바로 2번 제 34항은 n자리에 33을 집어넣으면 되고 181은 몇 번째 항입니까? 3n 플러스 1이 181이야? 1이니까 3n이 180이니까 60번째 항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해됩니까? 필수 3번으로 갑시다. 171조. 첫째 항이 19고 공차가 마이너스 3분의 1의 등차수열에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은 몇 번째 항입니까? 그냥 일반항 찾아서 0보다 작다 하면 됩니다. 첫째 항이 19, AN은 첫째 항이 19 n-1D 곱하기 공차가 마이너스 2분의 3 정리하면 마이너스 2분의 3n 19 더하기 2분의 3 2분의 41?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3n 플러스 2분의 41이 음수가 되는 거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양변에 2 곱하면 마이너스 3n 플러스 41이 이러니까 3n이 커지고 41 이렇게 되겠나요? 그럼 n이 얼마야? 13.666 이렇게 되겠네. 13과 3분의 2 이렇게 될 겁니다. 39 맞죠?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n이 14든 15든 16이든 그 다음부터는 전부 다 음수라는 뜻이에요. 이해돼? 생각해보면 19에서부터 공차가 마이너스 2분의 3이잖아. 그럼 2분의 3 빼면 여전히 양수 이럴 거라고. 근데 언제부터 13까지는 양수고 14번째부터 음수가 되기 시작한다는 얘기라고. 이해돼요? 그럼 n이 14를 넘어가면 전부 다 14, 15, A14, A15, A16, A17, A1000, A만 전부 다 음수란 얘기지. 그럼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은 몇 번째입니까? 제 14항. 그렇죠. 이해됩니까? 예. 3-3번 잠깐 보면요. 숫자를 저렇게 마이너스 9, 마이너스 4, 1, 6 이러면 여기서 5 늘어나고 여기서 5 늘어나고 여기서 5 늘어나고 최소
항 4개까지. 그러니까 규칙을 3번은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9 더하기 n-1 곱하기 5n 마이너스 14 한 다음에 뭐 처음으로 양수가 되는 아니요 뭔데 이거? 아 100보다 커지는 거. 100보다 커지는 거 이렇게 풀면 되겠죠? 예. 얘도요 그냥 1차 분식 단순하게 풀고 그 자연수 딱 안 떨어지면은 그 다음 숫자. 이게 등호 안 붙었으니까 자연수 떨어져도 다음 숫자 써야 됩니다. 예. 이해되죠? 그 정도는 아니죠. 170 그래서 이제 4번을 보면 마이너스 3과 30 사이에 마이너스 3과 30 사이에 10개 x1, x2, x3 해서 이렇게 10개의 항을 집어넣었대요.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룰 때 x7은 그랬지만 이게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여서 얘가 첫째 항이고 x1이 둘째 항이고 얘가 셋째 항이고 얘가 넷째 항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네? 그럼 x10은 11번째 항이고 얘는 12번째 항입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첫째 항이 마이너스 3이고 12번째 항 둘째 항이 아니 12번째 항이 아니 12번째인데 왜 12번째, 12번째 항이 30인. 그럼 얘도 그냥 A가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첫째 항하고 마이너스 3, 33, D는 3. 그럼 일반 항이 마이너스 3 더하기 n-1 3이니까 일반 항이 3n 마이너스 6인데 x7을 구하라고 그랬으면 x7은 번호 관계상 A8일 거 아니야. 맞아. 그럼 n자리에 8 넣으면 24에서 6 빼면 얼마야? 18?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어떤 두 수 사이에 숫자를 집어넣었다 그러면 이 양쪽 끄트머리까지 합쳐서 같은 수열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어려움이 크게 없을 겁니다. 예. 이해되죠? 네, 뭐 다 비슷한 얘기고요. 등차 중항에 대한 얘기는 이 순서대로 네, 가운데 거 2배 하면 양옆에 더하면 됩니다. 예. 가운데 2배에서 양옆에 더하면 2차 방정식 나와서 풀면 돼요. 이거는 풀면 되고 등차 수열을 이루는 수. 자, 등차 어떤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너희들 중학교 1학년 때 많이 나오는데 연속하는 세 자연수의 합이 어쩌고 그럴 때 가운데를 x로 놓고 푸는 게 편해 뭐 이런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똑같아요. 등차수를 이루는 세수도 가운데를 a로 놓고 푸는 게 계산이 제일 간결합니다. 이해돼? 그 다음에 등차수를 이루는 4개의 수는요. 이거 물론 A 더하기 D, A 더하기 2D 이렇게 해도 돼. 그냥 이렇게 하는 게 계산이 제일 간단하다는 것 뿐이야. 등차 수열을 이루는 4개의 수도 A 더하기 D, 2D, 3D 이렇게 해도 돼. 안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뭔가 다 더했을 때 공차가 사라지도록 만드는 게 계산이 이뻐. 맞아? 근데 짝수개면은 그렇게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 이해돼? 그럼 어떻게 하냐면 D 차이가 공차 한 칸 차이가 아니라 2칸 차이 나게 만들어요. A-D, A 플러스 D 2칸 차이 나죠? A-3D
a 플러스 3d 이렇게 하면은 공차가 2d가 되면서 이해돼? 공차가 2d가 되면서 이쁘게 나와요. 근데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귀찮으면 a 플러스 d, 2d, 3d 이렇게 해서 하면 연립방정식이나 식이 좀 더 지저분할 뿐이지 안 풀리는 거 아닙니다. 어차피 다 풀려요, 풀리기는.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습관을 들여놓으면 처음에는 좀 어색할 수 있지만 습관을 들여놓으면 계산이 당연히 훨씬 빠르니까 이렇게 추천을 하는 것 뿐입니다. 이해되죠? 자, 필수 6번을 보면 등차수열을 이루는 세 수의 합이 120이고 곱이 20 합일 때 뭐라고? 합이 12. 12지? 122거에서 내가 2응을 봤구나. 뭐 숫자가 어떻게 이렇게 나오나 했네. 네, 합이 12래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4로 나누면 7이니까 이러면은 d제곱은 9니까 d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이겠죠? d가 양성수라는 말은 없네요. 세수의 제곱의 합을 구하라고 한 이유는 이제 귀찮네요. d가 3이든 마이너스 3이든 상관이 없어요. 이거 똑같은 거 나옵니다. 3 넣으면은 4, 7, 1 나오고 마이너스 3 넣으면은 7, 4, 1 나옵니다. 똑같이 나와요. 얘네 제곱의 합은 찾으면 되겠죠. 등차수열의 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등차수열의 합은 또 이게 또 워낙 유명합니다. 걔가 누구지? 가우스인지 뭔지 이렇게 소년천재 있잖아요. 가우스였나? 가우스였던 것 같은데. 뭐 이렇게 학교 선생님이 뭐 1부터 100까지 더하라고 그랬더니 막 거꾸로 더해가지고 신나 있었다.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네. 몰라요? 몰라보세요. 뭐 옛날에 똑똑했던 놈 얘기 이름까지 알아서 뭐해, 그지? 가장 쓸데없죠. 얘를 거꾸로 쓰죠? 이렇게 더하면 다 100일이죠? 맞아요. 100일이 몇 번 있어요? 100번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두 줄 더한 거잖아? 그래서 반으로 나누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 두 줄을 쓰지 말고 첫 번째 있는 애랑 마지막에 있는 애를 더한 다음에 그 항의 개수를 곱해서 반으로 나누면 된다. 이게 등차수열 합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얘는 일씩 차이 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A 플러스 D, A 플러스 D 한 5개만 해봅시다. A 플러스 3D, A 플러스 4D 거꾸로 써. A 플러스 4D, A 플러스 3D, A 플러스 2D, A 플러스 D, A 전부 다 2A 플러스 4D 되는 거 보여요? 그래서 2A 플러스 4D라는 게 첫 번째랑 마지막 거를 더해서 개수 5개 반으로 나누면 된다고. 그러면 윗줄 아랫줄 더한 거라고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걸 등차수열의 합을 구하는 공식화 내용은 이런 겁니다. 두 줄 더해서 반으로 나누는 거야. 이해돼? 순서 거꾸로 해서
그건 등차 수열뿐만 아니라 모든 수열의 합은 SN이라고 쓰는데요. S라는 게 그 합에 대한 그 단어에서 나오는 거예요. 더한 것, 합, 뭐 썸 이런 단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데에서 S를 많이 따옵니다. 그래서 SN이라는 거 무슨 뜻이 SN이라고 쓰면 얘는 첫째 항부터 계속 더해서 n항까지의 합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항부터 전부 다 더해서 n번째 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합니다. S10 이러면 1항부터 10항까지의 합이고요. S100 그러면 첫째 항부터 100항까지의 합이에요. 네. 그래서 어떤 SN은 2분의 항의 개수는 1부터 n까지니까 무조건 n이겠지. 첫째 항부터 n항까지니까 맞아? n 곱하기 첫째 항 플러스 끝항이 됩니다. 이해돼 안 돼? 이해돼? 내가 방금 설명은 다 했잖아. 첫째 항하고 끝항하고 곱한 게 n개 나올 건데 반으로 나오는 건 두 줄 더했기 때문이다. 이해됩니까? 이거를 보통 간단하게 똑같은 얘기인데 끝항을 last 첫 항을 a 그래서 뭐 2분의 n에 뭐 a 플러스 l 이렇게도 쓰는데 그냥 저렇게 기억하면 돼요. 어머니 제대 안 돼.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 여기에서 an을 일반항으로 써. an을 a 플러스 n-1d 해가지고 잡아넣으면 똑같은 식이 2분의 n에 aa 2a 더하기 n-1d 괄호가 겹치니까 중괄호로 바꾸고 이렇게 됩니다. an 자리를 일반항으로 바꿔 넣으면 이렇게 돼요. 이게 등차 수열 합공식 두 가지. 이해됩니까? 이 자리가 이렇게 바뀌면 돼. 그럼 a, 2a 이거 a1이 a잖아. 알아들어? 그래서 n-1d 그대로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죠? 특별히 어려운 얘기 아니고요. 요 얘기 잠깐 합시다. SN이 뭐라고 그랬어? SN이 A1부터 등차 수열의 합이 아니라 그냥 모든 수열의 합이야. 어떤 수열이든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하면 SN이라고 그래. 그럼 이런 표현도 가능하겠죠. Sn-1은 뭐겠어? Sn-1은 A1부터 An-1까지. 근데 내가 아까 잠깐 지나가듯이 얘기했는데 이 한 번 후에는 음수가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얘는 A1 더하기 A2 더하기에서 An-1까지인데 n은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그 단서가 붙습니다. n에 1 들어가면 0 들어가잖아. 음수가 아니라 0도 들어가면 안 돼. 무조건 자연수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한 번호에는. 알아들어요? 그래서 n-1이라는 기호가 나오면 무조건 얘가 같이 붙는 겁니다. n-2라는 기호가 뭐 그런 얘기가 나오면 여기 3보다 크거나 같다가 무조건 안 써 있어도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아들어? 그럼 여기에서 SN은 A1 더하기 A2 더하기에서 AN-1 다음에 AN 요거 전항이라는 뜻입니다. SN-1은 A1 더하기 A2 더하기에서 AN-1까지 둘이 빼면 SN에서 SN-1을 빼면 AN이 된다. N은 이거다 그거랑 같다 라는 식이 나옵니다. 알겠죠? 또 없어지면 되니까. 이해 됩니까? 알아들어? 그래서 n항까지 합해서 n-1승까지의 합을 빼면 n번째 항이 툭 튀어나온다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죠? 자, 이제 보면서 정리합시다. 176쪽. 그래서 이제 7번을 보면 제2항이 4고 5항이 13
이 항은 A2니까 A 플러스 D고요. A5는 A 플러스 4D가 13이어서 연립하면 빼면 D는 3이고요. A는 1이다. 그러면 A에는 1 플러스 n-1 3이니까 3n 마이너스 2다. 뭐 굳이 필요한지 안 한지 모르겠지만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이해돼요? 그런 다음에 문제를 계속 이어보면 첫 장부터 17항까지 합이니까 S17은 이렇게 되겠죠. 이해돼? 그러면 기왕 일반항 구했으니까 2분의 첫째 항 17 곱하기 항의 개수 곱하기 그죠? 17 곱하기 첫째 항 플러스 17항 3, 7에 21, 91, 89 이렇게 되겠죠? 이해 됩니까? 그러면은 2분의 17 곱하기 90이니까 뭐 계산하면 나오겠지.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공식 이걸 안 구했다고 치고 2분의 항의 개수 곱하기 여기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항의 개수입니다. 항의 개수 S17은 A1부터 더하는 거니까 어차피 17개여서 17개를 더하는 거야. 뭐 세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를 더해라 그러면 항이 8개니까 8 곱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는 S10이라고 안 해. 첫 번째 항부터 더해야지만 S몇을 쓰는 거야. 이해돼요? 어쨌든 여기는 더하는 항의 개수가 들어가는 겁니다. 뭐라고 그랬지? EA 더하기 n-1 D 해도 똑같이 나옵니다. 뭔 말인지 알아들어? 그럼 얘는 16 곱하기 3, 6, 3, 18 뭐야 왜 달라? 위에 게 틀렸니? 3, 7에 21, 51, 49니? 진짜 빨리빨리 얘기해줘야지. 부끄럽잖아. 그럼 이건 이러면 맞니? 똑같이 나오죠. 그래서 일반항 찾아서 다시 얘기하지만 그 등차수열 합공식은 항상 첫 장부터 구할 때 쓰는 겁니다. 2분의 항의 개수의 첫 번째 더하기 끝 이렇게 해도 되고 2분의 항의 개수의 2a 플러스 n-1 d 해도 되는데 이 첫째 항이라는 게 무조건 SN이라고 쓰면 A1이 맞는데 A3부터 10까지 하면 이 자리가 A3 들어가는 거야. 이 자리는 8개 들어가는 거고 A3부터 A10까지 하면 이 자리 8개 들어가는 거고 A3 더하기 A10 되는 거야. 그냥 내가 더하려는 첫 번째와 더하려는 끝과 더하려는 개수에 대한 얘기야. 기본적으로는. 근데 이제 SN이라고 표현을 하면 무조건 첫 번째 항부터인 기호가 되는 거고. 알아들어요? 이해돼? 등차수열은 어차피 일정하게 늘어나니까 세 번째부터 해도 등차수열이고 10번째부터 해도 등차수열이야. 이해돼? 그래서 정확하게는 여기는 더하려는 첫 항이고 더하려는 끝 항이고 더하려는 항의 개수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얘도 더하려는 첫 번째 항이야. 모든 수열의 첫 번째 항이 아니라. 이해됩니까? 얘도 그러면 더하려는 개수입니다. 더하려는 개수. 이해되죠?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 필수 8번. 첫째부터 5항까지의 합이 15이고 5항까지 너희 편한 데서 좀 한 30분 정도 보고 있지 않아? 시판까지의 합이 80이다. 이 20판까지의 합은 얼마냐? 그랬네요. 첫 번째는
2분의 항 5개 2a 플러스 n-1 d가 15고 2분의 항 10개 2a 플러스 n-1 d가 80이면 연립방정식 바로 풀어버리면 되죠? 이해됩니까? 합공식도 이렇게 2a 플러스 n-1d 형태로 하면은 합공식도 바로 나오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뭐 하면 되냐면 2분의 항의 개수에 2a 플러스 19d 해서 갖다가 집어넣으면 끝난다 이거지. 이해됩니까? 이렇게 풀면 되고 요런 얘기를 잠깐 해볼까요? 첫 장부터 5항까지는 a 플러스 d, a 플러스 2d, a 플러스 3d, a 플러스 4d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10항까지는 쭉 쓰는데 6항부터를 여기다 써볼게. a 플러스 5d, a 플러스 6d, a 플러스 7d, a 플러스 8d, a 플러스 9d 이렇게 된단 말이죠. 맞아. 그러면 이 밑에를 여기서 1로 올 때 이렇게 되는 거 보여요? 이렇게 되는 거 보입니까? 맞아?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저렇게 풀면 되는데 그냥 이런 모습도 있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야. 그래서 S5에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25D를 더하면 S10에서 S5를 뺀 거랑 같아져요. 이해돼? 뭔 말인지 알아들어? 뭔 말인지 이해돼? 그러면 여기에서 10개를 더해 A11부터 A20까지 맞아?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몇 D를 더하면 돼? 10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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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D 100D 더하면 되는 거 이해됩니까? 여기에다가 10D 더하면 A11 되고 여기다가 10D 더하면 A12 되고 여기다가 10D 더하면 A16 되고 여기에다가 10D 더하면 A20 되잖아. 맞아 안 맞아? 10D를 10번 더하면 2세트 80에다가 10D를 10번 더하면은 이 밑에 되는 거 이해돼요? 이해돼? 알아들어?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보자. 여기에서 이걸 한 번 빼면은 이거지. 여기에서 80에 이게 80에서 15 뺀 거야. 이해돼 안 돼? 여기서 15를 한 번 더 빼면 이게 5D야. 아니 5D가 아니라 25D. 이해돼요? 뭔 말인지 알아들어? 이해돼? 그럼 25D가 얼마야 지금? 50인가요? 그러면 일단 25D가 50이면 돼. 그러면 여기까지가 80이었잖아. 80에다가 얼마 더하면 된다고? 100D 더하면 된다고. 이해돼 안 돼? 25D가 50이니까 100D는 200인가요? 그럼 답은 280이겠지. 아니야? 왜 360이지? 뭐 잘못됐지? 100D 아닌가? 10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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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D 10D가 10번 나오는 거 아니야? 280은 A11에서 A20까지. 아 맞네 280은 여기네. 그럼 거기다가 80이 더 더해줘야 되겠네. 그러면 360 되겠죠. 이해돼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조금 선생님도 이렇게 잘 안 풀어서 설명이 조금 어색한데 이거 엄청 빨리 하는 애들은 암산으로 쭉 나오거든. 근데 그냥 이런 것도 있다 정도? 뭐 그렇게 쓸 일은 없어요. 근데 내가 굳이 이런 설명을 왜 하냐면 나중에 등비 수열로 가면 이런 비슷한 거 가지고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그래요. 등차 수열에도 이런 비슷한 게 있다 정도.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푸는 게 당연히 편하겠죠. 이해돼요?
필수 9번으로 갑시다. 자, 따라하세요. 등차 수열 합의. 등차수열 합의 최대 최소는 최대치수 합공식으로 안 푼다. 합공식으로 일반항으로 푼다. 첫째 항이 양수이고 공비가 음수인 등차 수열 합의 최대값은 일반항이 양수인 곳 양수인 n까지입니다. 양수를 더해야 점점 늘어날 거 아니야. 예. 음수로 바뀌면 합이 줄어들 거 아니니. 예. 그래서 일반항이 양수인 데까지 더하면 돼. 예. 알아들어? 예. 그럼 첫째 항이 양수고 공차도 양수면요 계속 늘어나서 최대값이 없어. 이해돼요? 뭔 말인지 이해돼? 첫째 항이 양수이고 공차가 음수여야 첫째 항이 뭐 10이야, 둘째 항이 8이야. 그러면 합이 18이야. 그 다음은 6이야. 합이 24야. 합이 점점 커진다고. 예. 이해돼? 예. 합이 28이야. 합이 30이야. 합이 30이야. 합이 28이야. 최대값이 첫째 항이 양수인 데까지 더해야 최대라고. 예. 뭔 말인지 알아들어? 뭔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합공식 써서 0보다 크다 이런 아니 합공식 써서 뭐 얘는 2차식 나와요. 2차식 나오니까 뭐 꼭수점 찾고 이러는 게 아니라고. 알아들어요? 일반항이 양수인 데까지 더하면 최대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첫째 항이 음수이고 공차가 양수인 등차 수열의 합의 최소값은 얘가 음수인 n까지의 합이 최소입니다. 음수 더하기 음수하면 더 작아지고 음수 더하기 음수하면 더 작아지다가 양수로 바뀌면은 그 순간 커지기 시작한다고. 알아들어요? 그러면은 다른 상황에서는 최소값이 안 나옵니다. 저 상황에서밖에 최소값이 안 나와. 이해돼? 첫째 항이 14이고 첫째 항이 14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4야. A에는 14 플러스 n-1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4n 플러스 18이란 말이야. 그러면 얘가 양수인 데까지의 합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4n이 마이너스 18이면 n이 바뀌어서 4.5인가? 그러면은 언제까지야? 네 번째 항까지 x4가 최대야. x4가 최대값이야. 그러면 합공식은 여기서 쓰는 거지. 2분의 4 2a 플러스 n-1 d 계산하면 되겠죠. 이해됩니까? 알아들어요? 그래서 최대인 지점 찾는다고 합공식 쓰는 게 아니라 일반항 가지고 최대인 지점을 찾은 다음에 얘는 숫자 나오게 계산만 하는 거라고 합공식. 이해됩니까? 자, 필수 10번은 되게 당연한 얘기입니다. 나머지가 같은 수. 자, 봐봐. 우리 이런 거 은근히 공통 수학할 때도 하고 많이 했어. 홀수는 어떻게 표현한다고? 2n-1. 이거 뭐야? 공차가 2고 첫째 항이 1인 등차 수열이야. 홀수는. 3으로 나누어 1 남는 수 어떻게 표현해? 3으로 나누어 1 남는 수 3n 마이너스 2 플러스 1로 하지 말자고 그랬어. 자연수 1 넣고 2 찾으려면 이거 뭐야? 공차가 3이고 n자리 1 넣어보면 첫째 항이 1인 등차 수열이야.
4로 나누어 2 남는 수 4n-2 n에다 1 넣으면 첫째 항이 2고 나머지가 아니 첫째 항이 2고 공차가 4인 등차 수열이야. n의 개수가 공차거든. 이해돼? 5로 나누어 3 남는 수 5n-2 다 이런 식이란 말이야. 얘네들 n에 대한 1차식이잖아. 전부 다 등차 수열이라고. 이해돼? 나머지가 일정한 자연수의 배열은 전부 다 등차 수열입니다. 그럼 몇으로 나눴을 때에 라는 수가 공차예요. 5로 나누었을 때면 공차가 5고요. 4로 나눴을 때면 공차가 4야. 이해돼요? 자,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6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인수, 6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인수 6n 마이너스 4. 그래야 1은 2 나오지. 이해돼? 얘가 뭐보다 작으면 돼? 100보다 이하. 이러면 되잖아. 그럼 6n이 104니까 n이 얼마니? 15. 15개 있겠지. 아니다. 6, 7에 42. 17. 17점 뭐 얼마예요? 그럼 17개 있겠지. 알아들어요? 예. 총합이야. 총합이래요. 일단 17개 있는 게 찾았어요? 그러면은 일반항 이렇게 생긴 애니까 S17은 2분의 17개 곱하기 2A 나머지 2짜리지 2A 플러스 n-1D 이거 계산하면 되겠지. 이해 됩니까? 50보다 크고 100보다 작은 자연수 중에서 4의 배수 4의 배수는 그냥 4n이겠죠. 맞아. 근데 얘가 얼마와 얼마 사이래? 50보다 크고 100보다 작으면 4로 나누면 n은 12점 얼마인가? 12.5보다 크고 25보다 작아야 되니까 n은 13부터 n은 24까지. 그러면 이것도 합이니? 총합이네. S25에서 S13부터니까 12 빼는 겁니다. A13부터 더해야 되잖아. 이거를 이렇게 S를 두고 표현하면 이렇게 되지만 그냥 여기서 항의 개수가 둘 다 포함이니까 빼면 얼마야? 11, 12개예요? 이해돼? 그러면 그냥 2분의 12개의 A13 더하기 A24 이렇게 해도 돼요. 더하는 대상의 첫째 항, 더하는 대상의 끝항, 더하는 개수 이렇게 해도 된다고.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이해돼요? 그럼 이렇게 하면 AN이 4인이잖아. 그러면 13 넣으면 얼마야? 13 넣으면 42? 아니다. 52? 13 넣으면 52 맞아요? 52. 52 더하기 24 넣으면 얼마야? 80, 96? 이렇게 풀어도 된다고. 이렇게 풀어도 되고 이렇게 풀면 어떻게 되는 거야? 2분의 그냥 첫째 항은 4에 비해서 4니까 25 곱하기 2 곱하기 4 플러스 n-1 4 빼기 2분의 12 곱하기 2 곱하기 4 n-1 4 이렇게 계산해도 되고. 이해돼 안 돼? 이해돼?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똑같이 나올 겁니다. 확인해 보세요. 자, 이건 아까 잠깐 얘기했던 SN에서 SN-를 빼면 AN이 되는데 n이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n-1이라는 애가 들어가는 상황에는 항상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이 붙는다고 했습니다. 요거를 이용해서 일반항을 찾는 방식입니다. 첫 번째 필수 11번 SN이
n제곱 마이너스 3n. 이거는 등차 수열에서만 하는 방식이 아니야. 모든 수열에서 다 적용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등차 수열에서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사실 등차 수열이 n에 관한 2차항이면서 상수항이 없으면 첫 장부터 등차 수열이에요. 생각해보면 등차 수열 합공식이 2분의 n 하고서는 뭐 2a 플러스 n-1d 이거 다 전개해보면 어차피 n으로 묶여있잖아 지금. 맞아요? 어차피 n으로 묶여있어서 상수항이 없어. 더하기 상수항이 뭐가 없잖아. 마지막에 n으로 묶여있단 말이야. 그래서 n에 관한 2차식이면서 상수항이 0이면 그냥 첫 번째 항부터 무조건 등차 수열이긴 해요. 이제 근데 그 얘기를 일단은 제끼고, 그럼 Sn-1은 x 자리에 x 플러스 1 집어넣듯이 n 자리에 n-1 집어넣는 겁니다. 뭔 말인지 이해돼? 이해되죠? 그러면은 이거는 전개해서 빼야겠죠? 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 마이너스 3n 마이너스 3이니까 n제곱 마이너스 5n 마이너스 1을 n제곱 마이너스 3n에서 빼면 2n 플러스 2. an은 2n 플러스 2 이렇게 됩니다. 이해돼 안 돼? 그리고 여기에는 꼭 뭐가 붙어야 된다고? n은 2보다 크거나 같다고 붙어야 돼. 그러면 이 규칙이 원래 1일 때, 이 규칙에서 원래 1일 때 4였잖아. 맞아 안 맞아? 근데 우리가 문제에서 준 건 이 식이 아니야. 아니지? 첫 장에 4라는 말도 있어 없어? 없지? 문제에서 준 건 무조건 이거야. 잘 들어. SN은 자 S1은 SN은 A1부터 A2에서 AN까지 더하는 거니까 S1은 그냥 A1이야. 기본적으로. 뭔 말인지 이해 안 돼? S1은 무조건 첫째 항하고 같을 수밖에 없어. 첫째 항부터 첫째 항까지의 합이니까. 그럼 여기에서 S1을 찾아. 잠깐만 뭔가 이상한데? 계산이 왜 이래? 마이너스 빼면 이게 마이너스 3에 플러스 3이에요. 마이너스 하면 플러스 3. 여기는 더해야 되잖아. 아 여기가 플러스 3이구나. 그러면 얘는 2n 마이너스 4야? 그럼 A1이 마이너스 2 나오죠? 근데 여기에서 S1이 1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2 똑같이 나와요 안 나와요? 똑같이 나오죠? 그러면 얘는 첫 장부터 규칙의 일관적이라는 뜻이야. 이해돼 안 돼? 내가 구한 규칙과 원래 규칙이 첫 번째 항에서 일치하잖아. 두 번째 항부터는 다 이 규칙을 만족할 거야. 이해됩니까? 우리는 A2부터 구한 거거든. A1만 모른다 이거야. A1이 근데 원래 주어진 식하고 일치하면 A1과 S1이 일치하면 그냥 AN은 2n-4 첫 장부터 규칙이 있으면 이렇게 쓰고 끝나는 거야 일반항이. 이해돼 안 돼? 근데 바로 2번을 보면 상수항이 있겠죠? SN이 3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2. 그러면 Sn-1은 3의 n-1의 제곱 n-1 더하기 그럼 또 전개해야 되니까 3의 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 플러스 n-1 더하기 3n 제곱 마이너스 5n 4 6n 마이너스 그럼 빼면 AN은 6n-2인데 n은 일단 Sn-1이라는 애가 나오면 2보다 크거나 같다는 무조건 붙는 거야. 그런 다음에 확인하는 거야. 여기에서 우리가 구한 A1은 4인데 원래 있던 S1은 6이잖아. 맞아 안 맞아? 맞아? 그러면은 이 규칙이 첫째 항까지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뜻이야. 첫째 항은 따로 돌아다니는 수열의 규칙에 어긋나 있는 애라는 뜻이야. 규칙은 둘째 항부터 있다고.
그럼 얘는 AN이라는 규칙이 6n-2이고 n은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첫째 항은 6이다 콤마 이래서 첫째 항은 규칙 밖에 있다는 표시를 해줘야 돼. 이해돼? 그럼 얘는 수열이 어떻게 생기느냐면 첫째 항은 6인데 1 넣으면 4 아니 1 넣으면 4가 아니라 1 넣으면 4가 아니라 2 넣으면 2, 6, 12, 10 3 넣으면 6, 3, 18, 16 그래서 여기 6 늘어나고 6 늘어나고 6 늘어나고 6 늘어나고 계속 6 늘어나는데 여기만 6 늘어나는 게 아니고 나머지는 다 일정하게 늘어나는 이런 수열 규칙이 두 번째 항부터 있는 수열이라는 뜻이야. 그럼 규칙이 두 번째 항부터 있다는 표시를 이렇게 해주고 첫째 항은 따로 이렇게 생기네요 라고 표시. 그럼 일반항은 이렇게 다 써야지 일반항인 거야. 이해됩니까? 알아들어? 그럼 아무 표시 없으면 뭔데요? 첫째 항부터 규칙이 계속 있다는 뜻이고. 그럼 이 상태에서는 얘를 안 보고 여기다가 1 집어넣어서 첫째 항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해되죠? 네, 등차 수열 풀어오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